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박 변호사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또 시간도 공부할 시간을 많이 이렇게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많이 바쁘죠.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공부 그 자체로도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지 않습니까? 많은 양을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다 해내지? 그런 걱정이 들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따라오면은 나중에 시간이 남습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 여유를 처음부터 부릴까 봐 예, 처음 시컷 쉬고 나중에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막 뛰어가려고 할 것 같아서 그때는 안 되죠. 워밍업이 안 된 상태고 공부라는 것이 내 몸에 안 배인 상태에서 아무리 몰아서 해봐야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이제 많은 양을 미리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 적게 듭니다. 적은 양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억지로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양을 서서히 여러분들에게 쌓는 것이 훨씬 시간적으로도 전략이 되고 또 여러분들 집중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책에 언더라인 치는 법. 내가 몇 살인데 그런 것까지 배워야 되냐? 줄 치는 것까지 다른 사람 한 거 보고 해야 되냐? 줄 치는 것까지 강의를 들어야 돼? 예. 어쨌든 뭐 줄 치는 거 강의를 할 거고요. 또 이어서 키워드, 두 개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언더라인 안에 주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과서와 기본서를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머리와 같다, 두뇌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많은 것들을 쌓아 놓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리를 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가 여러분들 머리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과서를 어떻게 체계 있게 정리를 하느냐, 또 눈에 확 띄게 표시를 하느냐,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나 이제 교과서에 밑줄을 치고 키워드 치는 부분이 실제 여러분들 두뇌를 정리한다, 생각을 정리한다,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교과서나 기본서에 모든 부분에 줄이 다 쳐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눈이 닿은 곳은 다 이렇게 줄 치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처음에 검은색으로 했다가 나중에 검은색 밋밋하니까 다른 데는 또 빨간색, 초록색, 분홍색도 가져오고 노란색도 심지어 가져와서 여러분들 원래는 책이 물론 이제 중고생 책은 지금 컬러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교과서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서는 이렇게 그냥 흑백으로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이 컬러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좀 더 보기에 좋아야 되고 좀 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그것이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과서나 기본서에 언더라인 끊는 것은 절대 아무 때나 끄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책을 볼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잘 모르죠. 처음에 볼 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위에 있는 부분이라면 나중에 볼 때는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간 부분이 좀 더 중요해 보이고 또 보다 보면은 나중에 밑에 부분이 중요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필로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쳐야 되는데 그 언더라인을 칠 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뭐 단원이나 장 거기에 언더라인이 한 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한 페이지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시다. 한 페이지에 한 줄만 끊는다고 하십시오. 이 한 줄은 문장 단위입니다. 단어 단위로 끄시면 안 돼요. 중요한 단어 여기 치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문장 또 굉장히 중요하다 싶으면 두 문장 정도 줄을 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문장 단위로 해야 하냐면 그것이
짧게 보이지만 그 하나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뒤에서 많은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줄을 꺼서 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결과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한 문장을 언더라인을 친다. 어떤 것을 언더라인을 쳐야 되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게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아무 때나 막 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치지 말고 한 문장만 언더라인을 치라고 하는데, 야, 이 페이지에서,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뭘까? 이걸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한 페이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 중에 정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를 할애를 하는 것인데,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한 문장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먼저 쳐놓은 밑줄을 그대로 옮겨와서 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고하는 과정이 생략하기 때문에 역시 암기하는 쪽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 페이지를 보면서 야, 어떤 게 중요할까? 어떤 게 중요할까?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뭘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의 결과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설령 잘못 쳤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자체가 각인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밑줄을 옮겨도 괜찮아요. 대신 나중에 책이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연필로 해라는 거죠. 연필로 하다 보면 맨 나중에는 이제 딱 정리가 되면, 아, 이 페이지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제 그때 여러분들 볼펜을 들고 볼펜으로 줄을 끄십시오. 예. 줄을 끌 때 화려하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 가지 색깔을 쓰지 마십시오. 뭐 두색 정도, 검정색이 가장 깔끔합니다. 예, 검정색이나 파란색이나 뭐 많으면 빨간색까지 그렇게만 쓰고 더 많은 컬러를 동원하지는 마십시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고등학생 교과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부분인데, 센코쿠 시대를, 전국 시대죠.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한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문장 찾기. 예, 한 문장 찾기. 여기 내용에 보면 뭐 통일 후에도 다이묘들은 여전히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였습니다. 쭉 나오고, 그리고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영토를 확장하고 무역을 확대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1592년 4월 고니시 유키나가이 부대가 부산에 상륙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의 과정들이 나옵니다. 중반 과정들이 조명,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을 되찾으면서 전세 역전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몇 년도에 뭐가 있었다. 이거는 탈락. 이거는 1차적으로 탈락. 예, 그거는 줄 긋지 마십시오. 예, 줄 긋지만 몇 년도, 예, 몇 월, 뭐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 있죠. 숫자가 나오는 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객관식에서는 숫자가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답이 아니에요. 예. 거기에 나오는 보기 하나 막 억지로 여러분들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 있는 부분은 탈락시키고 문장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제목이 뭐였냐면 침략 까닭.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나쁜 놈이 조선을 침략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게 소주제예요. 그 소주제에 맞춰서 답을 찾으면 돼요. 그죠? 침략한 까닭이 무엇이냐? 원인을 알아보자. 그렇게 앞에 딱 설명을 하고 있는데, 1592년 4월에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가 부산에 상륙했다. 말이 안 맞죠? 예. 침략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데, 조명 연합군이 이렇게 해서 회복을 했다. 말이 안 맞죠? 예.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저자는 침략의 까닭, 침략의 원인을 먼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걸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교과서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질문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찾기 쉽죠. 그러면 조선을 침략한 까닭은 뭐냐? 이유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입니다. 일본 국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본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조선을 침략했다. 왜냐하면 너무 군사력이 남아 돌았거든요. 예. 남아 돈 상태에서 그냥 일본이 그대로 있으면 안에서 내전만 생기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각 세력의 색깔이 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힘을 외국어로 조선을 통해서 중국까지 가서 이 힘을 좀 발산시키게 하고 싶었어요. 안 그러면 국내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자기 지위도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굉장히 힘들게 올라간 자리인데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국내 정치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문장을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그죠?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락이 그 부분이 그냥 한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몇 년도에 뭘 했다, 몇 년도에 뭘 했다, 전쟁 과정 이랬다. 예, 그거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지만 중심이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심이 되는 거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다른 거 모든 거 다 그냥 같은 동급으로 해서 여러분들 갖다 붙이면 강약 조절이 안 돼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기준이 될 만한 걸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언더라인을 하는 겁니다. 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놈이 일본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구나. 그러면 그것만 딱 이해해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암기할 게 있습니까? 암기할 거 있어요? 네, 암기할 거 없죠? 암기할 거 없단 말입니다. 암기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해서 가장 큰 줄기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딱 각인시키는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걸 해놓고 그러면 전쟁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지? 그런 살들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요. 부수적인 거 묻는 문제 잘 안 나옵니다. 핵심적인 거.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고시 공부나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 또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그냥 형사소송법 옛날에 제가 봤던 건데요. 한 20년 넘었죠. 네. 옛날에 봤던 건데 그냥 쫙 펴봤어요. 예, 펴봤는데 이제 공소사실이 나옵니다. 공소사실이 이 중에서 공소사실의 특징이 있어요. 공소사실의 특징이 자 여기서 내가 줄을 많이 쳐놨네. 예,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나 봅니다. 자, 공소사실의 특정. 여기서 이게 한 두 페이지, 한 페이지 반 정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밑줄은 뭘 쳐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나와요. 맨 처음에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특정의 정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공소사실의 특정. 소제목이 공소사실의 특정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하면은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고민한 것들. 고민 없이 외우고 고민 없이 보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머리를 떠나가 버리는 것이지 고민을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고민해본 거 몇십 년 전까지 다 남아있죠, 여러분. 고민한 거는 다 남아있단 말입니다. 저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표시를 했냐면 공소사실의 특정, 왜 특정을 해야 되냐? 왜 특정을 해야 되냐? 누구를 위한 거냐? 결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다른 부수적인 거 있어요. 특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방법론적인 것이고 또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먼저 공소사실의 특정 왜 해야 되냐. 예. 왜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걸 소제목으로 달았을까? 왜 공소사실의 특정이 중요할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장이 보여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해놓으면 소제목과 이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특정을 해야 되냐?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럼 그때 피고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방어권 행사가 보장이 안 됐는데 그럼 판사는 뭘 해야 되냐? 법관은 뭘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빼고 다른 것들 막 집어넣는다고 해보세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러면 힘들어져요. 자, 그렇게 한 문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더라인 치는 문장을 보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또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교과서나 기본서의 저자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렇게 어려운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라인을 쳐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장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복잡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로 키워드는 그 언더라인을 친 문장 안에 있습니다. 예, 키워드는. 자, 키워드는 사실은 주관식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소사실 특정하면 키워드가 뭘까요? 이제 밑줄을 친 것은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 또 조금 더 길게 하면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걸 이제 언더라인을 쳤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거, 예, 그걸 찾아내시면 그게 바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들 처음부터 형광펜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연필로 언더라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다시 줄치기는 그렇고 여러분들 박스 표시를 한다든지 연필로,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언더라인을 친 문장에서 키워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호, 그겁니다. 예, 그러면 주관식이나 논술식이나 서술형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공소사실 특징에 대하여 논하시오 하면은 다른 거 다 빠져도요. 다른 거 다 빠져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이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앞, 뒤 붙이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하지만 다른 거 다 잘 썼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빠졌어.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걸 보면은 이제 통일 후에도 다이묘들은 여전히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고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이묘들의 군사력을 소진하여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영토를 확장하고 무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조선을 침략했다. 이게 이제 언더라인을 친 문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론 똑같이 중요해 보이는 것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는 살로 갖다 붙여놓으면 돼요. 뼈대를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또 찾아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같으면 국내 정치 안정에 박스 표시를 하겠습니다. 예, 국내 정치 안정. 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놈이 일본 국내 사정 때문에 결국은 죄 없는 우리도 침략하고 중국까지 뻗어나가려고 했구나. 그것이 이제 크게 여러분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전개되는 전쟁의 양상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언더라인을 치고 이제 키워드를 표시하는 것 처음에는 연필로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안목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정확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는 이게 틀림없구나. 이게 틀림없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곳에 확신이 서는 곳에는 이제 볼펜을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키워드에는 형광펜을 갖다 대십시오. 대신 아까 말씀드렸죠. 한 페이지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더라인도 한 문장, 키워드도
하나라고 말씀드린 그랬는데, 그죠? 어절 단위, 뭐 두세 어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호, 그러면 세 어절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로 그냥 본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만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서, 그렇게 교과서를,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교과서와 기본서가 굉장히 깔끔하게 됩니다. 나중에 봤을 때 한눈에 쏙 들어오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언더라인 치는 연습, 뭐 연습이라기보다 그냥 공부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필로 언더라인 치고 대신 언더라인 칠 때 고민해봐라. 예. 뭐가 중요할까? 침략의 원인이 뭘까?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 언더라인을 여러분들 찾아내고 또 키워드를 그 속에서 찾아내고 그 훈련을 하시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